일본은 이미 한물간 나라다. 냉정하게 세계인들의 시각에서 아시아에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세계의 사람들은 일본을 해가 뜨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저무는 태양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력에서는 중국에 밀린 지 오래되었고 무섭게 추격해서 올라오는 한국의 추격을 뿌리칠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버블 경제 시절 한참 잘 나가던 일본을 겪어본 기성세대들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일본이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었지라는 추억을 되새기며 위안을 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버블 경제를 겪어보지 못한 버블 붕괴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잘 나가는 일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30년 가까이 불황인 일본만을 겪어봤기에 일본이 잘 사는 나라라는 말에 의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살았던 시절을 경험해 본 적조차 없기에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기성세대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TV방송에 출연한 사회문제 전문가는 일본의 기성세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졌고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TV를 보던 많은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인터넷 게시판은 댓글 싸움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가져온 한 전문가의 폭로와 난리난 일본인들의 반응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 문화보다 한류 문화가 더 친숙한 세대이고 한국을 좋아하여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한국을 가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 한국을 경험한 세대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기성세대가 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과 현재 젊은 세대가 보는 한국과 일본의 위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잘 나갔던 일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금도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 80년대 수준의 가난한 나라로 인식 자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이며 오히려 일본인들의 삶이 한국인보다 가난하고 풍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한다면 일본이 국가 예산도 더 많고 더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인데요. 일본의 올해 1년 예산은 대략 1,000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한국의 558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일본이 가진 부채만 하더라도 1경이 넘으며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 상환금과 이자만 해도 400조 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일본은 실제로 남은 600조 원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한국의 558조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0조 원의 예산으로 1억 2천만 명에게 예산을 사용하는 일본과 558조 원으로 5천만 명에게 예산을 사용하는 한국을 비교하면 1인당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절반 수준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학생들의 급식만 봐도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일본은 오히려 80년대에 나오던 급식이 훨씬 더 상태가 좋았으며 3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급식 수준이 더 퇴보하여 최근 일본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청소년 연구의 선구자이자 사회문제 전문가인 하라다 요헤이 씨는 요미우리 TV의 간판 방송 프로그램자 토론 방송인 여기까지 말의 위원회 MP에 출연하여 일본의 Z세대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Z세대란 20세기 마지막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던 세대이며 디지털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겪은 세대입니다. 하라다 요헤이 씨는 방송에서 Z세대의 가치관을 지적하며 일본의 Z세대는 한국이 더 진보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일본인들의 소득이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풍족함과 소득은 비례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쳤는데요. 의견을 요청받은 하라다 씨는 지금의 논의를 청년들이 듣는다면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나이든 아저씨들의 허튼 소리라고 치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의 Z세대라고 불리는 25, 6세 이하의 특히 여성분들은 한국이 더 진보된 나라라고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일본도 한국보다 뛰어난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젊은 세대의 시선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진보된 나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패널들이 흥분하여 그의 말을 가로막았으며 다른 패널로 출연한 작가 카도타 류쇼 씨는 한국의 청년들은 일본을 매우 좋아할 겁니다. 일본을 동경하고 있어요라면서 하라다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로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 전문가인 하라다 요헤이 씨의 발언에 TV를 보던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게시판은 그 때문에 갑론을 박으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들 간의 뜨거운 싸움터로 변하고 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한국만 내세우는 것은 왜인가? 비교할 거면 다른 여러 국가도 함께 비교해줘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길 바란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한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과는 별개로 공개적인 방송에서 나라 망신을 시키지 마라. 한국은 모든 것이 가짜인 나라야. 일본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나는 이 하라다라는 사람, 젊은이들의 대변자처럼 잘난 척하는 이 사람이 별로다. 젊은이를 잘하는 척하는 아저씨일 뿐이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견딜 수 없다. 등등 내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확실히 그런 아이들이 존재한다.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 예전에는 어디를 봐도 일본이 훨씬 나은 나라였는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구는 절반이고 아직 G7에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이지만 예전 같은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 부분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다. 일본은 이름뿐인 선진국이라는 자존심에 빠져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점점 쇠퇴하고 있어. 하라다 씨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본 밖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시야가 편협한 사람들 뿐이다.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친해지려면 한국 이야기를 화제 삼으면 금세 친해질 수 있다. 그만큼 한류는 세계적인 대세이지.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오타쿠 애니메이션뿐. 솔직히 부끄럽다. 한국은 적어도 일본보다 10년은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생활에 들어와 있는 IT 인프라나 환경을 보면 일본은 이미 한참 뒤처졌다. 일본의 노인들은 변화에 인색하다. 그 덕분에 한국에 뒤처지게 된 거야. BTS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한들 겨우 10대나 20대의 여자들에게서 조금의 인기를 얻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BTS는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던 덕분에 세계적으로 뜬 것이 아닌가? 일본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BTS는 일본 덕분에 성공한 것이 아니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뜬 것이고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들은 뭐든지 일본 덕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일본의 팬들이 다른 나라의 팬들보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일본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아니다. 혐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이 얼마나 흥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미용이나 화장품이 젊은 세대에서 얼마나 큰 지지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GDP 자체는 일본이 높지만 1인당 외화를 버는 규모는 다른 차원이다. 일본은 대개 기업 경영자에 매달려 있고 종합건설업자, 하청공장에 주재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견정예가 DX나 스마트시티의 해외 관련자로 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마루빌딩조차 한국 앞에 고전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수요는 한국 제품이 저렴해서 잘 팔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일본 브랜드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해외의 고객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싫어하는 상대라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1인당 GDP도 추월당하게 된다. 일본은 이제 와서야 디지털 교육을 시작하다니 정말 한심하다. 한국도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보다 선진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보다 약육강식의 사회이지만 다르게 말한다면 능력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정년이 빠른 데다 무능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일본같이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력한 직원은 없다. 일본은 그런 무능력한 직원들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사고가 저렇게 돼버린 것은 미디어의 책임이기도 하다. 덧붙여서 내가 어렸을 때는 미국 문화를 엄청나게 띄워줬다. 지금은 전혀 미국을 동경하지 않지만 일본의 젊은 여성이 무지할 뿐이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만 관심 있으니까 실제로 한국은 젊은이들의 취업이 힘들다. 그래서 일본에 취업하러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해. Z세대 여성이 어느 부분에서 한국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마도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의 발전일 것이다. 확실히 그 점에서는 일본보다 글로벌하고 성공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화 등 개인적으로는 내용은 한국 독자적인 문화가 아니라 미국 문화를 아시아식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건 일본보다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한류는 국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미권을 의식하여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이외의 모든 부분은 일본이 더 위일 것이다. Z세대 여성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잘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야가 좁을 뿐이다. 지금 평균 급여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올랐다고 한다. 실업률이나 빈곤율은 지금 일본이 근소하게 이기고 있지만 역전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한다. 이제 일본은 앞으로 성장할 만한 산업이 없단 말이야.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일본은 안 된다. 지금의 일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한국만을 유난히 거론한다. 일본에서는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론을 유도해. 젊은이들이 한국에게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이 되어가는 것도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앞서 있는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일까요? 일본이 쿨재팬을 말하는 사이 한국의 문화는 세계에 인정되어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가전도 삼성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미국에서 자니스는 아무도 모르지만 BTS는 모두가 다 알아.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우월한 것인가? 데스게임의 원조가 아무리 일본이라고 주장해도 세계 제일이 된 것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진짜로 질 수밖에 없다. 한국 같은 나라 세계인들은 몰라. 일본의 것은 뛰어나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만으로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일본 밖을 나가본 적 없는 편협한 늙은이들은 한국에 대한 나쁜 말만 하기 바쁘네요. 등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현실을 보고 있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이며 이제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일본의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이며 일본이 한국을 다시 따라잡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